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그린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컬과 다이버전스 그것들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린의 정리가 3차원에서 스토크스 정리를 하기 위한 2차원 버전이거든요. 먼저 외력 F1을 받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그때 외력 F1은 x의 제곱에 x캡 플러스 y의 y캡. 그런데 그 물체가 또 다른 외력 F2를 받고 있어. 그 두 개의 외력을 받으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갈 것인데 그 움직이는 경로가 y는 이코로 x의 세제곱이래요. 즉 말해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가 이런 형태가 되지죠. 그 물체의 출발점이 0,0, 종점이 2,8일 때 F1 벡터가 한 일은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러면은 먼저 경로부터 매개변수화 해줘야 되겠지요. y는 이코로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함수 형태로 되어졌죠. 고로 x를 t로 놓게 되어지면은 y는 t 세제곱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경로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꼴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F1이 한 일을 W1이라고 했을 적에 W1은 경로 C를 따라서 F1 닷트 dr 그렇게 되어지고, 고로 경로 C를 따라서 F1 닷트 dr을 전개를 해주면은 F의 x의 tx 플러스 F의 y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F의 x는 F1의 x 성분인 x의 제곱이 되어지고, F의 y는 F1의 y 성분인 y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이제 매개변수를 써서 표현을 해주면은 매개변수 t가 x이기 때문에 x가 출발점에서는 0, 종점에서는 2이기 때문에 t가 0부터서 2까지가 되어지죠. 왜? t하고 x하고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f의 x는 여기에서 x 성분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인데 x가 t이기 때문에 t 제곱이 되어지고, 그리고 dx는 이것으로부터 dt가 되어지고, 다음 플러스 f의 y는 y죠. 그런데 y가 t 세제곱이기 때문에 t 세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 dy죠. 이 식으로부터 dy는 3t의 제곱에 dt 그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것을 그대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문제가 되어지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약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는 경로가 양함수로 주어지면은 x를 t로 놓고 y를 t의 함수로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변수 하나가 더 늘어난 꼴 같거든요. 즉 이미 있는 xy 변수에다가 또 다른 변수 t가 늘어났으니까 전문가들은 싫다 이거야. 혼동이 되지 않는 한 가능한 작은 수의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함수가 양함수로 주어지는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개변수를 표현을 해주냐면은 곧바로 x 자체를 매개변수로 간주해 줘 버렸다. 다시 한번, 물체의 경로가 y는 x 함수로 표현이 되어질 적에 매개변수를 곧바로 x는 t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x는 x 이렇게 둬버리겠다 그 말이야. 즉 지금까지는 x를 t라는 매개변수로 뒀는데 지금부터서는 x를 곧바로 x라는 매개변수로 둬버리겠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W1을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까지는 x를 t로 놓고 y를 t 세제곱 그렇게 놨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지금부터서는 x를 그대로 x로 놔. 그래 놓고 y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놓겠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매개변수 x를
따로 t로 치환하지 않고 그대로 x 자체를 매개변수로 사용해 버리겠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w1을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쳐. 자, f의 x는 f1의 x 성분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죠. 고로 x의 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dx는 dx 그대로 적어주죠. 매개변수 범위는 0부터 2까지죠. 왜? 매개변수를 x로 뒀기 때문에. 고로 x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2. 그 다음에 f의 y의 dy죠. f의 y는 이 식으로부터 y지요. 그런데 y를 x로 나타내줘야 되죠. 왜? 이번에는 매개변수를 x를 x로 두었기 때문에. 고로 y는 이 식에서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x의 세제곱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dy는 이 식으로부터 3x의 제곱에 d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쫙 정리를 하면은 이것하고 같아지죠. 결국은 여러분들 어때요? 밑에 있는 것이 쑥달이 되어지면 훨씬 더 편하겠죠. 위에 것처럼 또 다른 변수 t를 일부러 지어낼 것이 아니라 혼동이 안 된 이상은 x를 x 그대로 매개변수로 써버리자 하는 것이 더 편하지요. 그래서 봅시다. 외력 F가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경로가 y는 이퀄 gx라는 형태로 변했다. 이때 x는 a부터 b까지 그 구간이야. 이럴 적에 외력 F가 한 1W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W는 여기에서도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줘야 되죠. 경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y는 gx 그렇게 되어졌고, 이때 x는 a부터 b 그 사이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매개변수화 할 적에 x를 x로 두고 y를 x 함수, 즉 말해서 gx로 뒀기 때문에 y를 gx 이렇게 둔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w, 즉 외력 f벡터가 한 1w는 인테그랄 해서 x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a, b 해놓고 f.dr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이것은 f의 x의 dx 플러스 f의 y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f의 x의 dx 이건 그대로 적어줘. 왜? x 자체를 매개변수로 뒀기 때문에. 플러스 f의 y 적어주고, dy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y가 gx이기 때문에 dy라는 것은 g'x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2차원에서 외력 f가 한 일이 y는 이퀄 gx라는 형태의 경로를 물체가 따를 적에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것을 벡터 폼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벡터장이 f벡터이고 적분 경로가 x가 a부터 b 사이인 범위 내에서 y는 gx일 때 선적분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 문제에서 f벡터를 외력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사용을 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선적분을 한번 해보냐면은 여기 2차원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이 있어요. 이때 원점 0,0에서 이쪽의 점 1,0까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로를 C1 경로라고 하고, 1,0에서 0,0으로 가는 이 경로를 C2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C1 경로와 C2 경로 각각에 대하여 우리가 계산해 볼 선적분은 인테그랄 x dx 플러스 2y dy거든요. 이때 적분 경로 C는 C1 또는 C2가 되어지겠죠. 먼저 옛날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1 경로에 대해서 이 경로를
매개변수화 해주면은 R1 벡터 플러스 R2 마이너스 R1 벡터의 t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쪽 처음 출발점을 R1 벡터라고 하고 마지막 종점을 R2 벡터라고 했을 적에 R1 벡터와 R2 벡터를 잇는 선분을 매개변수화 시켜주는 그 공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죠.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해오십시오. 그러면은 R1 벡터라는 것은 원점이기 때문에 0,0, 그 다음에 R2 벡터라는 것은 C1 경로에 대하여 1,0이기 때문에 1,0 마이너스 R1 벡터 0,0을 빼면은 1,0이 되어지죠. 그래 놓고 매개변수 t를 곱해주죠.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x좌표는 t, y좌표는 제로 그렇게 나오죠. 즉 x좌표는 t, y좌표는 제로 이렇게 나오고 이때 t는 0과 1 그 범위라고 했지요. 그리고 C2 커브 이번에는 1,0에서 원점으로 가는 C2 커브에 대하여 매개변수화를 시키면은 C2 커브에 대해서는 1,0이 R1 벡터가 되어지고 0,0이 R2 벡터가 되어지죠. 고로 C2 커브에 대해서 R1에 해당되는 것은 1,0 플러스 또 R2 마이너스 R1 하면은 마이너스 1,0 해놓고 매개변수 t 고로 이것은 1 마이너스 t,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x는 1 마이너스 t가 되어지고 y는 제로가 되어지죠. 여전히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한 C1, C2 경로에 대한 매개변수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C1 커브에 대하여 x dx 플러스 2y dy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1 커브, 즉 C1 경로에 대해서는 x가 t이기 때문에 dx는 dt 가 되어지죠. y가 제로이기 때문에 dy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x의 dx에서 x는 t이고 dx는 이걸로부터 dt가 되어지기 때문에 2분의 1 그렇게 나온다. C2에 대해서는 x는 1-t이고 y는 제로이기 때문에 dx는 마이너스 dt가 되어지고 d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C2 커브에 대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x는 1-t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dy는 제로니까 얘는 날아가고 dx는 마이너스 dt가 된다겠죠. 그래가지고 t는 0부터서 1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해온 선적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간 선적분하고 서로 크기는 2분의 1로 같고 부호는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반대가 되어지죠. 이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먼저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이죠. 이것에 대하여 C1 경로와 C2 경로를 매개변수화 해줌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안 쓰고 원리 원칙 그대로 한번 해주겠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C1 경로에 대해서 X를 매개변수 X로 놓게 되어지면은 C1 경로에 대해서는 Y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지금 현재 C1 경로가 X축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렇게 변한 것을 약간 위에다가 그래 놓았죠. 구분하기 좋아라고. 고로 X는 X가 되어지면은 Y는 제로가 되어진다. 이걸로부터 dx는 dx가 되어지고 dy는 제로가 되어진다. 인테그랄에서 C1 커브에 대한 x dx 플러스 2y dy를 계산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C1에 대하여 x는 x이고 dx는 그대로 dx 대입해 주죠. 그런데 dy는 제로이기 때문에 x dx만 남고 구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x 처음 좌표와 x 나중 좌표를 적어주면 되죠. x 처음 좌표는 원점이기 때문에 제로, 나중 좌표는 1, 고로 0부터서 1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화를 해줘도 최종적인 결과는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아까 여기서 한 것하고 같지요. 그 다음
C2 경로에 대하여 매개변수화를 원리 원칙 그대로 해줍시다. 이 경로에 대해서도 x는 x 그대로가 되어지죠. y는 뭐요? 역시 이 경로에 대해서도 y는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dx는 dx, d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C2 경로에 대해서도 x dx 플러스 2y dy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dy는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 버리고 이것만 남겠다. 그러면 x는 x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고 dx도 dx이기 때문에 그대로 dx에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 x 범위가 처음 출발점이 x가 1이고 종점이 x가 0이기 때문에 1부터서 0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1부터서 0이야. 여기는 처음 출발점, 여기는 나중 종점이야. 고로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다.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면은 직선이나 어떠한 함수 같은 것을 매개변수화 해줌에 있어서 이 방법이 더 훨씬 좋지요. 아까 어떤 것을 즉 x, y 둘 중에서 양함수로 정의된 경로에 대하여 x를 x로 둘 건지 y를 y로 둘 건지 먼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오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정리에 대하여 증명을 해보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 정리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림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단순 영역이라고 있어. 이 단순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로가 출발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에서부터 쭉 돌았다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거치지 않거든요. 즉 자기 자신과 겹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출발점이 이거라고 하자. 나중 종점도 여기라고 해.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럴 적에 자기 자신하고 한 번도 안 겹쳤잖아요. 여기 출발점 말고는.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분명히 처음점과 나중점의 위치는 일치를 해요.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겹쳤잖아요. 즉 자기의 경로와 겹쳤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영역이라는 표현을 안 써줘요. 고로 단순 영역이란 것은 교차점이 없고 또 하나가 함수 P와 Q가 정의되는 이 영역 있죠. 이 경계점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이 영역 내부에 구멍이 없거든요. 구멍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쪽을 D라고 했을 적에 함수 P와 Q, 즉 P와 Q를 적분하려고 할 적에 전부 다 이런 뒤에가 다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분 영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것은 안쪽에가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 적분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단순 영역이라는 표현을 안 써준다 그 말이야. 고로 단순 영역이란 것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내부에 구멍이 없는 그러한 영역을 단순 영역이라 그래. 그러한 단순 영역 위에서 인테그랄 해서 이 단순 영역을 둘러싸는 폐경로에 대하여 pxy를 x로 선적분하고 qxy를 y로 선적분한 그 결과가 무엇하고 같냐면은 여기 있는 q를 x로 편미분하고 여기 있는 p를 y로 편미분해 가지고 앞에 것에서 뒤에 것을 뺀 그 결과를 이 면적에서 면적 요소 dA로 적분해 준 것과 같다. 이것이 그린의 정리거든요. 잘 모르겠죠? 당연해. 그것에 대해서는 증명하다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은 폐경로 있죠. 이 폐경로를 돌 적에는, 즉 선적분에 갈 적에는 돌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이 있죠. 그럴 적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것을 양방향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방향을 양방향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양방향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내가 이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면적 영역이 이쪽이라고 했을 적에, 즉 여기에서 면적 A에 대하여 적분하려고 했을 적에 이 적분하는 영역 있죠. 이것이 내가 경계를 따라서 돌 적에 항상 나의 좌측에 있는 방향을 양방향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적분하는 영역이 나의 좌측에 있게끔 내가 전진하는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양방향이다 그 말이야. 그린의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폐경로를 가정해 볼 거냐면은 이러한 직사각형 폐경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출발점하고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폐경로 맞지요? 이 방향은 양방향이지요. 이때 밑에 있는 이 곡선 함수를 y1x라고 하고 위에 있는 이 곡선 함수를 y2x라고 합시다. 직선은 곡선은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곡선을 x2의 y라고 하고 좌측에 있는 이 곡선을 x1의 y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인테그랄 p dx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랄 p dx, 이것은 a부터 b까지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매개변수화 해 줍시다. 여기 보세요. 이 경로를 여기에다가 다시 그려 놓았어요. 그러면은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y1x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직선 같은 경우는 x는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한 반면에 y는 뭐가 되어집니까? c가 되어지잖아요. 이 직선은. 고로 이 아래 직선에서는 dx는 dx가 되어지고 dy는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직선 같은 경우는 x는 b가 되어지고 y는 y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를 y로 두었지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를 x로 두었지요. 고로 매개변수 y로 둔 이 직선에 대하여 y는 y이고, 그러한 한편으로 x는 뭐예요? 곧바로 b가 되어지잖아요. 이거니까 x는 b.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는 x는 x가 되어지고 y는 d가 되어지죠. 왜? y는 d잖아요. 그 다음 이 직선에 대해서는 x는 a가 되어지고 x는 a가 되어지고 y는 y가 되어지죠. 고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매개변수가 y로 할당이 되어져 있고, 이 직선과 이 직선에서는 매개변수가 x로 할당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자체가 수식으로 딱 나타내지면은 dx와 dy는 금방 결정이 되어지죠. 고로 이 폐경로에 대하여 pdx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p dx 해놓고 a부터 b까지인데, 이때 이 p가 x, y잖아요. y는 y일지라도 y를 매개변수화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지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가 뭐예요? x로 우리가 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y는 y1x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dx가 제로이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dx는 dx고 x는 x죠. 그렇기 때문에 dx는 dx 그대로 적어주고 x는 x 그대로 적어줘. 그 대신에 y좌표는 전부 다 x좌표로 바꿔줘야 되죠. x를 매개변수로 했기 때문에. 고로 이 위에 있는 직선 같은 경우는 y가 y2x이기 때문에 y2x 그렇게 적어주죠. 그 대신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x가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x가 뭐부터 뭐까지 변해요? a부터 b까지 변하기 때문에 적분 경로는 a부터 b까지야. 여기 경로에서는 x가 b부터 a까지 변하죠. 고로 이 x좌표가 b부터 a까지 변하기 때문에 적분 경로가 b부터 a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a부터 b까지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b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a부터 b로 바꿔주는 대신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고로 a부터 b로 바꿔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있는 dx는 공통이니까 뒤로 뽑아낸다. 이것을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해가지고 이거 먼저 적어주고 빼기 이거 해줘도 되어지죠. 지금 현재 계산했던 것이 바로 이 폐경로에 대하여 pdx를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근데 조금 더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주느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그대로 적어줬어. 그런데 여기에서 p의 x, y2 마이너스 p의 x, y1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수식에서 x는 고정되어 있고 y가 y1에서 y2까지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적어줄 수 있냐면은 인티그랄에서 y1x부터 y2x 해놓고 이 p를 y로 편미분 해가지고 다시 y로 적분해 준 것하고 같습니다. 왜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y로 편미분 해가지고 y로 적분을 해주면은 x는 변하지 않고 y만 변수로 돼 있잖아요. 그 y를 y1부터 y2까지 적분해서 딱 나타내주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은 여기 빨갛게 적어 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맨 끝처리가 dx 있기 때문에 dx 적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적어주고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dy dx 또는 dx dy 이것은 뭐예요? 면적요소 da죠. 즉 xy 평면에서의 면적요소 da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x, dy 이것은 da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고로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적어주면은 x가 a부터 b까지이고 y가 y1x부터 y2x이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을 나타내고 있죠. x가 a부터 b까지이고 y가 y1x부터 y2x까지이기 때문에 이 적분 영역은 곧바로 이 d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원래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표시상으로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줍시다. 이것을 계산을 했죠. 이번에는 Q의 dy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겠지요. Q의 dy 이것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주하면서 한번 적분을 해 줘야 돼. 왜? 폐경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dy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y가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는 x이고 y는 c이기 때문에 dx는 dx이지만 dy는 제로가 되어졌잖아요.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드디어 dy가 c부터 d까지 변하죠. 고로 c부터 d까지 적어주고 q를 적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dy 적어줬습니다. 이때 이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x가 x2의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x좌표에다가 x2의 y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dy가 제로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드디어 y가 d부터 c까지 변하죠. y가 d부터 c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q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dy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적에는 q의 xy에서 x가 x1, y 그렇게 되어지죠. y는 y로서 계속 바뀌고,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y는 y로서 계속 바뀌는데 x는 a로서 상수이기 때문에 dx는 제로, dy는 dy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CD, 여기는 DC이기 때문에 CD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얘의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x1의 y의 y, x1의 y의 y 그래 놓고 맨 뒤에 dy.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y는 고정이 돼 있죠. x만 x1에서부터 x2까지 바뀌어졌잖아요. 고로 이쪽 부분을 다시 적어주면은 이쪽에 빨간 부분으로 되어진 부분과 같다. 즉 말해서 여기 CD 적어줬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먼저 Q를 X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Y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X로 적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Q의 XY만 남잖아요. 그런데 X만 X1부터 X2까지 바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기 빨갛게 적어놓은 이 부분과 같다. 이 적분 구간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것이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것은 얘하고 얘를 더해 놓은 것과 같지요. 고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파샬 p 오버 파샬 y가 돼가지고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q 오버 파샬 x는 앞에가 있고, 그리고 da는 같기 때문에 뒤에다 빼놓은 거야. 고로 그린의 정리를 증명을 했어. 그린의 정리라는 것은 단순 영역에서 폐곡선을 따라서 어떤 함수를 선적분한 그 결과는 이러한 형태의 선적분에 있어서 Q를 X로 편미분하고 빼기 P를 Y로 편미분한 그 결과를 면적으로 중적분해 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 그린의 정리예요. 이제는 그린의 정리가 좀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그린의 정리를 직사각형에 대해서만 계산해 봤잖아요. 앞전 시간들에서 저하고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은 어떠한 경로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과 또 그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그 서로 반대의 두 경로에 대하여 동일한 함수를 선적분해 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여기에서 증명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다시 한번 증명을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즉 어떤 적분 경로 C에 대하여 F의 X, Y를 X라는 걸로 선적분해 보려고 그래. 그럴 적에 이 X와 Y를 매개변수 T로 나타내줘야 되죠. 고로 X를 XT, Y를 YT, 이때 T는 A부터 B 사이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A부터 B까지 F의 XT, YT 해놓고 X'T의 DT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 곡선 C와는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C 방향으로 F의 X, Y를 동일하게 X로 적분해 봅시다. 이럴 적에 아까 여기서 보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면은 X를 XU로 두고 Y를 YU로 두고 이때 U를 B 플러스 A 빼기 B의 T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은 T가 0과 1 사이만큼 변하게 되어질 적에
여기 있는 C의 코스와는 반대 코스로 돌아가는 코스가 되어진다겠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C 코스 그대로 적어놓고 X 대신에 XU, Y 대신에 YU 적어놓고 DX니까 DX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매개변수 T로 나타내준다면은 T가 0부터서 1 그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U 함수로 그대로 나타내준다고 했을 적에 T가 0이라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T가 0이라면은 U는 B가 되어지고 T가 1이라면은 U가 A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은 그대로 일단 적어주고 dx의 U 이것은 x'의 U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적분 변수가 U이기 때문에 T가 0일 적에는 U가 B니까 B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T가 1일 적에는 U가 A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B부터 A를 A부터 B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의 XU, YU, X'U의 DU 그것과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U를 T로 다 변수들을 교체시켜버려도 상관없죠. 고로 그 결과는 앞에 아까 이것들 바꿔주니라고 쓴 마이너스 그대로 내주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거꾸로 적분한 그거죠. 즉 말해서 여기서 B부터 A까지 돼 있는 것을 A부터 B까지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B부터 A를 A부터 B로 고쳐주겠다. A부터 B 이렇게 여기에서 적분 변수가 U로 되어져 있는데 X'도 U 함수, Y도 U 함수, X도 U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U를 T로 고쳐줘도 상관없잖아요. 이것을 T로 딱 고쳐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오른쪽 부분 있죠. 마이너스 오른쪽 부분은 전부 다 이것하고 같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은 인티그랄 C에서 F의 X, Y의 D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인티그랄 C에서 F의 X, Y의 DX 그렇게 적어줬어. 즉 말해서 이 증명이 지금 무엇을 증명한 거냐면은 X나 Y로 선적분 할 적에 어떤 경로와 그 반대 방향 경로에 대하여 각각 선적분을 해보면은 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사각형에 대하여 그린의 정리를 증명을 해 놓았는데 즉 직사각형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낸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기는 단순 영역에서도 성립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증명했으면은 직사각형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만 그린의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데 제가 더 폭넓게 단순 영역에서 그린의 정리가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2차원 평면상이야.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사각형에 대하여 성립한 그린의 정리가 단순 영역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단순 영역이잖아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만 보세요. 가장 바깥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것은 지금 단순 영역이란 말이야. 이 단순 영역에 대해서는 그린의 정리가 성립할지 않을지 우리가 확신을 못하죠. 먼저 이 단순 영역을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쪼개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순 영역 안에서는 P와 Q가 편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 그럴 적에 이 쪼개놓은 직사각형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린의 정리를 적용해 봅시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그린 정리 적용하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그린 정리 적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린의 정리를 적용하고 나면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요. 서로 맞물리고 있는 이 경계에 대해서는 좌측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적분을 하고 우측에 대해서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경로에 대하여 서로 경로 방향이 반대이면은 그 선적분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 했잖아요. 즉 말해서 여기서 이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간 것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하고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선적분 값이 얘하고 합쳐놓으면 상세가 되어져 버려. 그러면은 이 논리를 모든 곳에다가 다 적용을 하면은 단순 영역의 내부는 싹 다 적분 결과가 상쇄되어져 버리고 상쇄 안 된 영역은 어디만 있습니까? 가장 바깥 영역만 상쇄가 안 되고 있죠. 고로 그린의 정리를 모든 사각형에 대하여 싹 다 적용해 갖고 그 적용한 결과를 다 플러스 시키면은 내부에 있는 값들은 다 상쇄되어져 버리고 무엇에 대한 선적분만 남아 가장 바깥의 바운더리에 대한 선적분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직사각형에 대해서만 그린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였지만 임의의 단순 영역을 내부를 직사각형으로 무한히 쪼갠다고 가정을 해서 다 그린의 정리를 적용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합치면은 뭐만 남는다? 가장자리, 즉 바운더리에 대한 선적분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단순 영역에서도 성립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린의 정리는 2차원 평면에서만 성립한다고 해서 이러한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러한 폐경로가 있다. 그리고 그린의 정리는 폐경로와 그 폐경로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면적에서의 중적분과의 관계요. 고로 그린의 정리를 적용을 할 적에는 폐경로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해야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C1 커브, 그 다음에 C2 커브, 그 다음에 C3 커브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폐경로죠. 그러면 폐경로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되어집니까?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 대해서 면적 DA로 중적분을 해줘야 되어지죠. 이러한 폐경로에 대해서 x의 제곱에 dx 플러스 y의 dy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측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 해가지고 서로가 잘 맞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선적분에 대하여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줘야 되겠지요. 경로 C1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C1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다 적어놨다시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x는 x지만 y는 뭐예요? 제로죠. 보십시오. y가 제로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는 y는 y지만 x는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는 이 직선에 대해서는 x를 x로 두면은 y는 뭐가 되어집니까? y는 이 기울기 직선이 되어지죠. 고로 y는 x가 되어지죠. 원점을 지나면서 이게 이쪽과 이쪽이 같잖아요. 거리가. 고로 이 빗변에 대해서는 x는 x이고 y는 x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C1 이 경로에 대해서 x는 x, y는 제로 이러기 때문에 적분 경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매개변수를 이 경우는 x로 둔 경우죠. 고로 적분 경로는 x는 0부터서 1 그렇게 되어지죠. x는 0부터서 1 이렇게. 그 다음에 C2 경로에 대해서는 x는 1이고 y가 y의 고로 이 경우에는 x는 1이고 y는 y이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y로 둔 경우죠. 고로 y가 0부터서 1까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그랄 해서 y는 0부터서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죠. 이것은 x는 x고 그것에 대해서 y가 x가 되어지죠. 이럴 적에도 x를 매개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x가 뭐부터 뭐까지 바뀝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x는 1이고 여기서는 x가 제로죠. 고로 x는 1부터 0까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C1 커브에 대하여 이 선적분을 계산코자 한다. C1 커브에 대해서는 dy가 제로이죠. 고로 이것은 날아가고 범위는 x가 0부터 1이기 때문에 0부터 1 해주고 x의 제곱에 dx 이것을 계산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C2 커브에 대해서는 적분 범위는 0부터 1, x는 1, y는 y이기 때문에 적분 범위는 0부터 1 해주고 dx가 제로가 되어지죠. x가 1이기 때문에 고로 y의 dy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C3 커브에 대해서는 x가 1부터 제로죠. 고로 C3 커브에 대해서는 x가 1부터 제로이고 x는 x이고 y는 x이죠. x는 x이고 y는 x이죠. 고로 x의 제곱에 dx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y가 x이기 때문에 y는 x 그렇게 적어주고 dy는 dx 그렇게 되어지죠. y가 x니까. 고로 이것을 쫙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C1 커브, C2 커브, C3 커브 전체를 다 합쳐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C1에 의한 선적분은 3분의 1, C2에 의한 선적분은 2분의 1, C3에 의한 선적분은 마이너스 6분의 5야.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6분의 5죠. 고로 얘하고 합치면은 이 최종 결과는 뭐가 돼? 제로가 되어지죠. 이제 우변을 한번 계산해 봄으로써 이 결과가 제로가 나온가 한번 봅시다. 자, 우변 인테그랄 두 개 해놓고 적분 영역 D 해놨죠. 고로 인테그랄 두 개 해놓고 적분 영역 D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걸 본다고 할지라도 중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중적분을 할 줄 알아야 그림 정리고 스토커스 정리고 할 수가 있죠. 고로 중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면은 1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다 끝내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적분 영역은 x는 0부터 1, y는 0부터 x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 빗금침 부분은 적분 영역이 x는 0부터 1이고 y는 0부터 x까지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해야 되어지죠. 여기서 P에 해당된 것이 X의 제곱, Q에 해당된 것이 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Q를 X로 편미분해버리면 Y를 X로 편미분해버리면 제로. 그 다음에 P를 Y로 편미분하죠. 고로 P인 X의 제곱을 Y로 편미분해버리면 제로. 고로 이것은 0이 되어지고 그 뒤에 있는 DA 적어줬어. 고로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선적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나 이 내부를 중적분 해준 것이나 값이 어때? 0. 이 세 개 다 합친 거 0. 맞지요? 오늘 것은 스토커스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린의 정리야. 여러분들 그 스토커스 정리가 뭐예요? 그 컬에 대한 정리죠. 컬을 보면은 회전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컬에 대한 것이 회전을 나타내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은 회전과 관련되는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부터서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